네, 반갑습니다. 사주 보는 경제학자 사경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매매에서 손절이 잦았나요? 왠지 모르게 조급해지고 자꾸 불안해져서 감정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주에는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이 상생, 상극하듯이 존재하고 금융에도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이 존재합니다. 자, 물로써 나무가 자라고 땅속에서는 쇠와 돌멩이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상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물은 불을 끄고 불은 금을 녹이며 금은 나무를 찢고 이런 것들이 상극이죠. 서로 견제하면서 중화를 지향하는데 그중 재물운은 자신의 오행 기질에 극을 하는 오행이 재물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진 주요 기질이 화라면 불이 이길 수 있는 것은 금입니다. 오행 중 금의 흐름이 가장 강한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재물운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본인에게 맞지 않는 시장에서의 투자는 감정을 일으키고 우리를 조급해지게 만듭니다. 자, 반대로 본인에게 맞는 시장에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차분해지게 됩니다. 또 본인의 기질이 강해지는 그 시기와 약해지는 시기, 이 흐름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행 중에 현재 토의 기운 흐름이 강한 분들께 재물운이 터지는 시장, 바로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왜 반등을 하다가 주저앉았을까? 좋은 경제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CPI, PPI 결과 긍정적으로 나왔죠. 자,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으니까 시장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반등하는가 싶더니 하락 조정을 겪었습니다. 왜 좋은 지표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졌을까?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의 정확한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이유와 함께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디테일한 투자 전략까지 깊이 있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거시경제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근원 CPI 그리고 헤드라인 CPI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의 고조입니다. 자, 미국 정부가 중동 지역 안보 위험의 고조를 이유로 주 이라크 미국 대사관의 비필수 인력 철수를 명령했다. 이런 외신 보도가 전해졌죠. 자, 이 소식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4% 넘게 급등하면서 이런 움직임들이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에 강한 압박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6차 핵 협상이 조만간 열릴 건데, 이란은 만약에 협상이 틀어지면 중동 내 모든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바도 있죠. 자, 하지만 제가 이거를 명목상의 이유라고 말씀드릴 텐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온체인 시그널의 방향성은 대부분 상승 국면을 가리키고 있고, 심리지표 또한 시장의 상승세에 월등히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외부 요인들을 이용해서 강제로라도 가격을 끌어내린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흔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2025년에 들어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나스닥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꾸준히 비축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나스닥 상장 핀테크 업체인 머큐리티 핀테크에서는요, 무려 1조 1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치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보물 창고를 채우듯이 이 비트코인을 쌓아두는 그런 모습이죠.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겉보기에는 사실상 조용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실제로는 극심한 공급 부족 그리고 더불어서 레버리지 포지션이 함께 맞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결정적인 트리거 하나가 나오면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큰 폭의 가격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점은 침묵의 축적기,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가장 강력한 가격 움직임의 전조,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치 용수철이 최대한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단계죠.
있죠. 자, 이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하나씩 점검해 보면요.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지니어스 이 최종 표결을 앞두고 토론 종결안을 68대 30으로 가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본회의 최종 표결을 실시할 텐데 이 법안이 상원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이 또 다시 큰 반등세를 가져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통과되지 못했을 때는 다시금 조정 국면 겪을 수 있겠죠. 이 법안은 그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가장 주목하는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상원의 원내 대표인 트론 의원은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법안 중에 하나라고 의회에서 강조했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또 미국의 재무장관 이 스콧 베센트 또한 이 법안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달러 사용을 확대할 거고 결국 이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2조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또 암호화폐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6월 16일 갑자기 중대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포브스가 전했습니다. 자, 이런 인물들이 중대한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가격에 보통은 좋은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지 않은데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소식들이 전해질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화해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 모양새를 보여줬고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해 여부에 대해서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대답했죠. 또 올해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 중에서 기업 단위의 채택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더불어 국가 단위의 채택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의회가 국립은행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국가 준비금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이 더블록이 코인뷰로라는 회사의 설립자 의견을 근거로 올 여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약 13만 8천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외신들의 입장도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 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체크했던 온체인 시그널에서도 강세장의 무게감이 늘어나고 있고요. 자,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온체인 시그널은 강세장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고 현재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확실성 요소가 남아있는데 이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는 스테이블코인 지니어스 법안 요것과 더불어서 목요일에는 FOM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보다도 다음 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더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주목하셔야 될 그런 시기로 느껴집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혹시라도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가 코인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자꾸 조급해지고 또 불안해져서 내가 세워놨던 원칙을 계속해서 어기는 그로 인해서 잦은 손절을 감정적인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장이 지금 나와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5556번에 6034번으로요. 생년 그리고 보유 종목 예를 들면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이런 식으로 적어서 문자 상담 요청하시면요. 본인의 재물운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맞춤 투자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